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투데이 자, 이승입니다. 이기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네,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스테이잡스가 월요일에도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인생을 바꾸는 취업의 안내자이자 취업의 신이시죠. 두 분과 함께합니다. 모든 기업을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불꽃 가이드가 펼쳐질 공채 배틀그라운드. 역대 최악의 취업난 속에 더욱 피가 마르고 있다는 인문계열 취업자들의 문송시대 탈출을 위한 배틀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취준생들의 워너비, CJ그룹과 롯데그룹의 공채 분석이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그 뜨거운 불꽃 배틀의 현장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질 2부에서는요. 낮은 취업률에 취준생들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복리후생과 고용이 보장되는 공기업에 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기업 취업을 원하는 취준생들의 열기는 뜨겁지만 남은 기간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NCS 취업 불패 시간,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요. 사상 최고치로 치솟는 실업난 속에서 소외된 취준생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면접에 탈락한 후유증에 힘들어하는 사연과 함께 취준생들의 현실을 함께 공감해보는 공감 토크 시간,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 취업을 향한 총칼 없는 전쟁, 더 이상 불필요한 스펙 쌓을 필요 없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취업 시장의 모든 것을 돌파하는 취업 전략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공채 배틀그라운드 시간입니다. 네, 기업도 다양하고 직무도 다양한 취업 전쟁터에서 이곳일까 저곳일까 방황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국내 전무후무한 취업의 신 그들이 떴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과 함께라면 그 무엇이라도 두렵지가 않겠죠. CJN IBM 채용팀장이시자 취준생들의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주실 소화제 같은 분이십니다. 취업 컨설팅계의 소화제 위포트 김태성 컨설턴트님 함께해 주셨고요. 그리고 세계 속에 뻗어나가는 K-팝 전도사 방탄소년단이 있다면 취준생의 탈락을 철저히 봉쇄해 주실 취업 컨설팅계의 RM, 네, 더빅스터디 이건 강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공채 배틀그라운드 이렇게 함께 해주시게 되셨는데 일단은 태성쌤부터 한번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일단 이가희 작가님한테 불만이 좀 있는데요. 어떤 불만이죠? 예, 소개 멘트가 저는 소화제고 여기는 RM입니까? 아, 혹시 원하시는 게 너무 격의 있다면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우, 소화제가 얼마나 귀중한 역할을 하는데 혹시 불만이 그래도 있으시다면 방탄소년단 할래요. 그러면 네. 방탄소년단 중에 저희가 적절한 그 멤버로 네, 한번 저희가 찾아주세요. 확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찾아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사실 걱정은 되긴 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RM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아미들한테 어떻게 약간 하려고 포기하신 것 아, 같더라고요. 지금 충분히 감당을 하고 잘 하고 계시던데요. 아,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별다른 소감 말씀은 더 소감이요? 이상 없으시고요. 예, 굉장히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굉장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 저도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업에서 IBM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또 CJ에서 있다가 나오면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장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살짝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쌤은 어떠세요? 일단 태영 쌤이 저한테 이게 RM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매일 네. 이제 숙제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잘 감당하시면서. 일단은 소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틀그라운드라는 것 자체가 되게 유명한 게임 이름이랑 똑같잖아요. 네. 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1등 한다는 게 치킨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치킨 먹는다, 듀오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어.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네, 치킨 맛있게 먹을 준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쟁의 시대입니다. 평화의 시대로 가야겠죠. 꿈을 현실로 이뤄줄 또 하나의 도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많이 주고 업무 강도도 적당하고 워라밸도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겠습니다만은 아쉽게도 현실에서 주어진 선택지 중에 그런 신의 직장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기준 없이 우리의 첫 직장을 선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주 뜨거운 불꽃 배틀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인문계 여학생으로서 생각보다 쓸 곳이 많지 않네요. 유유하셨고. 그래도 CJ그룹과 롯데그룹이 그나마 제게 맞는 것 같아서 영업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는 아직 못 정했고요. 공채가 뜨면 두 그룹을 모두 지원하겠지만 그래도 한 곳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더 집중해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조언 요청드립니다. 팀장님이 보시기에 CJ와 롯데 중 어디가 더 좋을까요? 주변에 입사한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의견들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이상하게도 다들 자기네 회사에는 오지 말라고 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은 롯데와 CJ 중에 어떤 기업을 가야 할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일단은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봐야 할 텐데 이건 쌤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롯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롯데 추천한다. 뭐 일단은 사실 2부에서 나오실 이제 마쌤이 가장 강력하게 이제 롯데가 좋을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해줬고요. 뭐 그런 거 이외에도 채용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공채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 취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나 인문계 분들한테 영업 직군 지원한 자들한테는 좀 유리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롯데 이야기 해주셨는데 태정 쌤 동의하십니까? 제가 뭐 도발적으로 발언을 해도 될나 모르겠는데 매우 환영합니다. 예, 뭐 고민할 필요 없죠. CJ죠. CJ다. 예, CJ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내가 취업을 할 때 나는 기업의 규모만 보고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롯데 가셔야죠. 예. 롯데가 이제 규모가 5위, 재계 5위가 되고 CJ 같은 경우 14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평생 직장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선택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조직 내에서 얼마큼 성장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 하나 하고 네. 두 번째는 조직 밖에서의 기회가 얼마큼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 사연을 주신 분이 여성 인문계 학생이에요. 그렇다면 여성으로서 조직 내에서 성장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예.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유리천장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나 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고 성과 낼 만큼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면 CJ를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여성 임원만 봐도 그래요.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정기 임원 인사 네. 이걸 했을 때 네. 전체 10명을 임원으로 승진을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임원 발탁자 중에서 13%가 여성 임원이었고요. 국내에서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회장님, 선대 회장님이 아닌 그 집안이 아닌 사람 중에서 최초로 사장님이 된 게 CJ에서 나왔어요. 최초인가요?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능력만 발휘한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뒤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괜히 여성들이 그 CJ를 많이 선호하고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신입사원 입사자들의 한 50% 이상은 항상 여성들이 차지를 했어요. 반 이상을 항상 뽑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조직 밖에서의 기회,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조직 밖에서의 기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각 회사, 다른 모든 그룹사의 인사팀한테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경력사원으로서 어느 회사 사람을 뽑아오고 싶으냐 조사한 게 있어요. 예. 네. 예, 거기서 2위가 CJ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외부에서도 인기가 좋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CJ를 가셔야죠. 네, 그렇다면 CJ와 롯데 두 기업 모두 실제 취준생들한테 선호도는 좀 어떻습니까? 태성 쌤부터 말씀해 예, 주시죠. 선호도는 그 올해 3월에 조사한 거를 제가 자료를 본 게 있어요. 취업 선호도 종합 1위를 했고요. CJ가요? 예, 그리고
특히 여성에게는 2위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압도적인 1위였고요. 또 인문계 쪽에서도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이게 괜히 1위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CJ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즈니스적으로 롯데와 많이 닮아 있긴 해요. 네. 그렇지만 그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많이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 내부에 상세한 게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흐름대로라면 CJ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어떻게 이건 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사실 선호도가 CJ가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은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주의해야 될 점이 취준생 입장에서 CJ가 더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요. CJ가 더 익숙해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영화관을 가더라도 뭐 화장품을 사더라도 사실은 CJ라는 그 마크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곳 고리들이 많다 보니까 네. 나와 동질감이 가장 가까운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CJ만큼 또 전문성을 바라는 기업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얘기인즉슨 채용 규모가 적고 어떻게 보면은 각 직무마다의 스펙트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전문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롯데에서 처음부터 시작 단계에서 특히 이렇게 인문계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쌓아가는 그런 전문성에 있어서는 롯데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회장단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함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계열사 사장분들도 분명히 이렇게 사원분들서 출신 사원에서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에 이제 진출 가능성이라든지 그렇게 좀 전문성을 앞으로 쌓아나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분명히 포지티브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지금 장래의 어떤 임원으로의 승진 가능성까지 굉장히 저희가 폭넓게 처음부터 들여다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사연자에게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최상의 조건만을 뽑아서 여러 가지 기준들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겠죠. 예. 자, 오늘 첫 번째 1라운드 핫 키워드는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그 핫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네. CJ 대 롯데 1라운드 대결 첫 번째 키워드는 채용 프로세스입니다. 자, 특히나 우리 두 기업의 경우에 인문계열 우리 취준생들의 경쟁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두 기업의 프로세스, 채용 프로세스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쌤. 일단은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취준생 입장에서 미래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두 기업 모두 사실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취준생 입장에서 듣고 싶은 것은 이번에 나한테 얼마나 기회가 많이 제공되겠는가.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취업에 성공하겠는가가 제일 관심이 있겠죠. 네. 롯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가장 넓은 기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상하반기 통틀어서 상반기에도 3번, 하반기에도 3번, 총 3번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롯데 채용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작게는 신입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게는 인턴 전형이라든지 스펙테클 전형까지 해가지고 3번의 총 한 반기당 3번의 채용 기회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은 되게 걱정하는 것이 여기 지원했다고 신입사원 지원했다고 하면 인턴 지원 못하냐 이런 걱정을 네. 하는데 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수 그런가요? 지원이 가능하다. 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망인데요. 사실은 CJ도 지망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롯데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를 바꾼 지망까지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내가 한번 지원했는데 이 기업과 저는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채용 프로세스에서 총 6번까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일단은 여기 이제 인문계 학생이었고 여학생인데 이제 네. 영업 직군으로 지원하고 싶다 자신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제가 상반기 통합해가지고 몇 군데 계열사에서 영업 직군을 뽑았는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4군데 이상에서 영업 직군을 뽑았거든요. 네. 그 얘기인즉슨 되게 다양한 계열사에서 영업 직군을 어떻게 보면 채용을 한다라는 것이고 정보가 좀 미비해서 이 친구가 어느 계열사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본인이 분명히 맞는 경험과 스펙트럼 안에서의 계열사를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이점이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롯데 채용 프로세스 들여다봤는데 아무래도 CJ도 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태성 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CJ는 지원자 관점에서는 좀 괴로운 기업인 건 맞습니다. 그런가요? 예, 조금 복잡해요. 예, 취준생들을 좀 괴롭히는 채용 프로세스인가요? 전반적으로 보면 서류 전형하고 인적성 보고 면접 보고 최종 면접 보고 이거는 비슷한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달라요. 그러니까 자소서 쓸 단계서부터 내가 지원하는 계열사나 직무에 따라서
좀 차별화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CJ에서는 그냥 아무나 지원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던 친구들을 뽑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CJ 있었을 때 이제 그룹의 채용을 총괄을 하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회장실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회장님이 사람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뽑는 단계에서부터도 굉장히 면밀히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면접할 당시에는 사장님, 계열사 사장님들은 100% 반드시 참석해라. 모든 계열사가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면접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아우라가 남다르신 분들이 꼭 들어와 계세요. 그분들은 계열사 사장님이나 회장님도 꼭 참석을 하세요. 이게 지원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네. 그만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꼭 우리에게 맞는 사람을 뽑아서 사람을 키워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제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1차 서류 전형에서는 자소를 더 꼼꼼히 본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인적성에서는 지난 시즌에 갑자기 어려워졌죠. 이번 시즌이에요. 이번 시즌에 갑자기 어려워져서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당황했었고요. 면접이 좀 독특해요. 면접을 제가 이제 심층 면접과 직무 면접을 나눠서 하는데 심층 면접이 굉장히 독특하고 학생들이 어려워하지만 보고 나면 굉장히 재밌어하는 그런 면접입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에서는 토론과 PT 면접을 섞어서 하는 류의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네. 심층 면접에서는 이 기업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절대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CJ는 계열사별로 직무별로 꼭 여기에 필요한 사람, 그 사람만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방금 전에 이건 쌤이 말했지만 이제 거의 200대 1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들어가기는 좀 힘듭니다. 예. 굉장히 오묘한 차이가 있는 두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기업 인재상입니다. 무엇보다 지원하는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면 기업에서 선호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두 기업 선호하는 인재상은 어떻습니까? 이건 쌤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영업직군자로 한정지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네. 계열사별로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기업별로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책임감이 있고 진정성이 있는 친구 그리고 직무에 대한 확신이 있는 친구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이제 전문성이 거기에 더해지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대기업들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PC 오프 처리 시행하고 있거든요. 롯데도 거기에서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8시까지 야근을 했다고 한다면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6시 5분만 되면 퇴근하는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일적인 양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지원자가 아무래도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지원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뛰어난 지원자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한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런 지원자가 아무래도 선호하는 지원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CJ는 어떤가요? CJ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CJ 웨이라고 하는 CJ 인재상이 있어요. 예. 그게 열정, 창의,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다른 기업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제 또 하나 보고자 하는 것은 CJ 문화에 잘 적응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꼭 보거든요. 네. CJ 문화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유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고 부드러운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뭔가 충돌되는 것 같죠. 뭔가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요. 네. 쉽지 이것이 않겠는데요? 그렇죠. 네. 교묘히 이게 잘 융합이 되면은 굉장히 성과를 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문화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선 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인의 생각, 어떤 문제 해결 상황에서 본인의 생각을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때는 어디에도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생각을 해내라. 유연한 사고를 해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토의를 할 거 아니에요. 팀 내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을까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나의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도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잘 듣고 인정을 해줘라. 그죠? 그러니까 네. 아이디어를 문제 해결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때까지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 유연함을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그 다음에 강이 들어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목표가 설정이 됐어요. 네. 그럼 이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해내야 돼요.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 이것이 CJ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내가 맞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들 중에서 굉장히 높은 목표가 있었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때는 다른 사람과 같이 굉장히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다가 네. 목표가 설정이 됐어. 그러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그런 나의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나는 여기에 맞는 사람이야. CJ 인재상에 맞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기업의 인재상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죠.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계열사 왕중왕전은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CJ하고 롯데는 수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계열사를 정하지 못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영업 직무를 희망하는 지원자 고민 해결을 위해서 쌤들의 1대1 지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식품 그리고 식품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업들이 좋을까요? 일단은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롯데 제과부터 시작한 것이 핵심이거든요. 1967년부터 여태까지 롯데 제과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기업인 만큼 어떻게 보면 식품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주류, 음료, 식품, 외식까지도 범위를 넓혀간 우리가 뭐 작게는 롯데 제과에 있는 음식들도 있지만 아사히 주류라든지 네. 혹은 이런 GRS 유통회사까지 GRS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롯데 버거 하는 기업까지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이것들을 통합해가지고 R&D를 직접적으로 식품 관련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중앙연구소까지 따로 두고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전 산업군이 따로 노는 것 같지만 계열사별로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식품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만큼 해외에서도 업력 추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네. 앞으로 성장 가능성 또한 굉장히 우수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실제로 2023년까지 롯데에서 총 이제 50조를 투자한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롯데그룹 전체 자체에서. 그중에서 10%인 5조를 사실 2023년까지 식품 계열에 투자한다라는 것을 공표했거든요. 네. 근데 투자가 따라가는 곳엔 당연히 채용이 따라가겠죠. 그 얘기인즉슨 어떻게 보면은 지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회가 넓어질 수밖에 없고 스펙트럼이 넓을 수밖에 없다. 네. 또 두 번째는 전공 영역인데요. 사실 식품 계열 R&D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생산관리, 제조관리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전공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네. 인문계 지원자로서 그냥 영업 직군을 지원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교집합점이 충분히 없다 할지라도 본인이 굉장히 영업력이 뛰어나고 적극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지원해 보실만 하다라는 것이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사실은 마쌤 같은 경우에도 2부에 나오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네. 관련 전공이 아니었지만 제과에서 영업도 실제로 해봤던 분이거든요. 그 케이스만 보더라도 전공이 상관이 없이 본인이 지원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런 산업군이 뭉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전공 상관없이 어떤 산업군이 뭉쳐 있고 계열사별로 굉장히 연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계열사별 연계로 치자면 또 CJ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죠. CJ그룹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너지가 잘 나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CJ그룹 내에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계열사가 바로 식품과 식품 서비스 쪽이에요. 그렇구나. 이 왜 자부심이 이렇게 크냐 하면 사실은 아주 예전에는 이병철 선대 회장님께서 이제 같이 이제 네. 그룹을 가지고 있었고 CJ가 이제 중간에 분리돼서 나왔죠. 처음에 삼성 반도체가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근데 제일제당에서 설탕, 조미료 이런 것들. 설탕이라든가 당분유라고 우리는 예, 얘기하거든요. 설탕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기름 이런 것들을 팔아서 남긴 수익을 가지고 반도체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을 살린 것도 우리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직 계세요. 그만큼 자부심이 강한 계열사이고요. 네. 그리고 CJ의 식품과 식품 서비스는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제당이 가장 유명하고요. 제일제당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당분유를 생산하는 곳이고 거기에 네. 플러스 바이오 이쪽도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식자재 유통을 담당하는 프레시웨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도 업계에서는 굉장히 최고 오.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곳이 있어요. 외식산업, 푸드빌도 있고요. 투썸플레이스도 있고 한데 푸드빌 같은 경우 우리가 익숙한 데 있죠. 빕스라든가 뭐 계절밥상이라든가 네. 뚜레쥬로 이런 것들이 예. 여기에 속해 있고요. 투썸플레이스도 여기 마찬가지로 속해 있고 그래서 약간 그 제일제당과 롯데는
그 산업 분야가 살짝 여기 부분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드는 제품들이 우리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HMR이라든가 식품 위주로 하고 있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음료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제가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장이 커지는 것은 HMR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 네. 그만큼 뽑는 사람들도 점점 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그룹이 뭔가 비슷한 듯 다른 느낌. 그런 것 식품과 같습니다. 네. 식품 서비스 이야기가 이제 줄곧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어떤 부분을 어필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알아보고 싶어요. 일단 이건 쌤 한 말씀 해주시죠. 아마 이 부분은 태성쌤도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영업직무라 할지라도 그냥 물건을 파는 거에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일단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사실은 식품 계열사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이 다 유통 채널을 다각화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물론 이제 롯데 예를 들면은 음료라고 치면은 그냥 단순히 롯데마트에서 물건만 팔면은 사실은 영업직무자가 필요가 없겠죠.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보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마트에도 분명히 우리가 이런 음료를 납품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좀 앞쪽에 선점을 해가지고 잘 팔릴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채널에 있어서 영업관리자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떤 소통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좀 더 전략적으로 잘 판매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적극성만 보장되는 게 아니라 상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른 산업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유통 채널에 대한 이해,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지까지 나아가는 그런 전략들을 갖고 있는 지원자가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지원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J는 어떻습니까? CJ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접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1차 면접 때 어떤 과제를 줬었느냐 하면 일반적인 면접을 하지 않고 마트에 일단 가봐라. 마트를 방문해보고 우리 제품이 어떤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와서 PT를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식품 산업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 직무, 그러니까 영업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네. 이것을 우리는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장 감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이제 하반기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서부터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CJ 제품들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어느 매대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서부터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식품 부분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각 기업별 물류 그리고 신유통 부문에는 어떤 계열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원 전략도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쌤부터요. 네, 일단은 롯데 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키워드가 사실 롯데 백화점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네. 네. 롯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백화점 부분에 있어서 점유율이 38.9%를 차지해요. 엄청나게 규모가 큰 이런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도 할인점이라든지 뭐 디스카운트, 슈퍼, 뭐 한정형 할인점이라든지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업형 슈퍼마켓도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셋 중에 시장 점유율이 23.6%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런 로지스틱스 자체 그런 유통 채널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통 판매 채널까지도 다각화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CJ는 CJ 같은 경우에는 예. 물류와 유통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류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대한통운 있죠. 네. 대한통운 여기는 택배 부분에서 마켓 쉐어가 46%가량이 돼요. 압도적인 예, 일인가요? 압도적입니다. 아. 예, 그러고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이라는 유통 채널이 있어요. 네. 올리브영은 이제 롯데백화점이나 롯데마트와는 좀 달리 조금 파는 제품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헬스앤뷰티라고 해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보유하고 예, 그쪽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미디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태성쌤, CJ부터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CJ에서 CJ E&M이라고 하는 계열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초격차. 이런 표현. 초격차. 2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1위다. 예,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을 하느냐면 방송도 17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기존의 방송 채널뿐만 아니라 새로운 채널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다이아 TV라고 해서 유튜브류의 것 이런 것들의 그 크리에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크리에이터들의 네. 소속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대도서관이라든가 벤츠라든가 박말리 할머니 이런 분들도 여기와 같이 우리가 알고 일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많은 수의 예, 그거 하고 있고 영화 최근에 기생충 보셨죠? 예. 예, 여기에 90% 투자한 게
그 돈의 90%를 CJ에서 투자를 CJ 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CJ에서는 영화도 투자도 하고 제작도 하고 배급도 하고 있습니다. 배급 과정에서는 CGV라는 것을 이용해서 또 그렇죠. 배급을 하고 예. 있고요. 또 음악 사업, 마마라든가 K-팝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CJ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공연 그리고 홈쇼핑도 이제 오쇼핑이라는 계열사를 E&M으로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초격차다. 여기는 자부심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격차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롯데도 뭐 영화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초격차 맞는 말씀이지만 사실 인정하고 시작하는. 네. 그래도 아까 태성 선생님이 말했듯이 성장성 또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카카오톡만 열어가지고 선물 보내기만 눌러보더라도 롯데가 들어가 있는지 CJ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선물 보내기에서 영화 예매권 같은 경우에는 롯데가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사업까지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얘기인즉슨 앞으로도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고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영화관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사실 단기 순이익도 256억을 달성했고요. 네. 그리고 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110여 개 이상의 영화관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특히 뭐 아까 배급사 역할 수행하신다고 이제 투자한다고 했는데 신과 함께 청년경찰 이런 데들도 투자했던 것이 이 롯데입니다. 네, 롯데도 만만치 그리고 않네요. 이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데이트한다 그러면 롯데 당연히 영화관도 가겠지만 롯데월드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롯데월드 다 보고 나서 식사를 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롯데호텔로 가가지고 또 호텔 조식도 먹을 수도 있고 네. 중식도 먹을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총체적으로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와의 시너지도 굉장히 나는 기업이 사실 이런 롯데 쌤은 약간 금수저. 네, 좀 사시나 저녁은 봐요. 사실과 약간 괴리가 호텔에서 되는 보통 하면 떡볶이 먹고 저희가 이러는데 이건 쌤의 롯데 데이트 코스를 엿봤습니다. 네.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 것 아, 예. 같은데요. 역시 RM입니다. 예. 네. 이제 그래서, 계속 말씀하셔도 예.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수저라는 논란을 안 많이 듣기 예. 위해서 예.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CJ하고 롯데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두 기업 모두 합격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고민이 어디 있을까 그렇죠. 싶은데 사연자의 첫 직장 선택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어느 곳이 직원 복지가 좀 풍부한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성 쌤. 예, 방금 전에 롯데월드 얘기를 하셨는데 1년에 롯데월드 몇 번 가실 겁니까? 그죠? 많아봐야 뭐한 4번. 네. 예, 수시로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투썸에서 그 빕스에서 식사하고 투썸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아이고, 예. 올리브영 가가지고 뭐 하나 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CJ로 이직을 한 이후에 제 아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어요. 아들이 아빠 투썸이라 한번 갈까라는 얘기를 자주 하고요. 네. 저희 장모님을 올리브영에 한번 모시고 갔더니만 바구니를 놓고 이렇게 쓸어 담으세요. 아이고. 왜 그러느냐? 직원들한테 복지를 위해서 임직원 카드를 줘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요, 네. CGV, 뭐 계절밥상, 투썸플레이스, 빕스, 올리브영 가가지고 40% 할인을 40%. 받습니다. 와. 이거는 그냥 40%가 아니라 중복 할인 가능. 중복 할인 예, 매력적인데요. 타카드 중복 할인 가능.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수시로 중복 오며 할인. 가면 이거를 쓸어 담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와. 이게 어마어마한 혜택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여학생이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아이가 생기고 나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네. 것들을 위해서 CJ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후 3개월까지 하루에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단축은 이제 앞이든 뒤든 시간 선택은 언제든 상관없고요.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됐어. 그러면은 1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또 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 유급으로. 임금 변화 없이요. 예,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게 어이구, 나중에 예. 눈물 날 거예요. 고마워서. 예, 굉장한 눈물 날 혜택이거든요. 정도로.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혜택이다. 네. 다른 여러 가지 복지도 있지만 이건 가장 큰 혜택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너무 여유롭고 묵직한 한 방을 날려주셔서요. 롯데도 또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쌤 보여주십시오. 이게 네. 40%라는 카드를 꺼내시니까 네. 사실은 롯데 같은 경우에 이제 백화점이나 롭스 이런 데서 10% 할인을 하고 있고 10%. 그리고 어떡하죠? 롯데월드 뭔가 더 없을까요? 롯데월드 반값 반값. 반값 롯데월드 할인이 50%. 있고, 롯데홈이어도 반값 할인 되지 않나요? 어디요?
군인 할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가능은 하지만 대학생이면 또 반값 할인해 주고 그렇습니다. 지원을 근데 이제 해야 할인으로 되니까. 들어가면 한도 끝도 네. 없지만 제가 이 카드를 꺼낼지 몰랐는데 네네. 투썸 플레이스를 얘기해서 그런데 예. CJ 투썸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매각 절차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51%의 지분이 중국으로 팔렸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여러분들은 고민해봐야 돼요. 나는 대한민국 기업에 다니고 있나? 아니면 중국 기업에 다니고 있나? 롯데는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덧붙여서 뭐 이제 또 다른 복지상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급여나 복지 처우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네. 특히나 뭐 실제로 들어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둘 다 합격했다 그러면 고민을 하는 게 1순위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1순위는 어디서 근무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복지 중에 사실은 돈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생활권에서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단순히 뭐 예를 들면 공장 쪽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아무래도 지방으로 발령이 날 가능성이 그렇겠죠. 크고 뭐 제과 같은 경우만 할지라도 최종합을 하고 나서 대전으로 가든지 아니면 경상권으로 가든지 이런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 상태에서 최종합에서 지원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네. 저는. 롯데 같은 알겠습니다. 경우는 네, 저희가 네네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가 그러네요. 않아서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이제 마지막 소감 한마디 듣고 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건쌤. 일단은 이게 되게 치열해가지고 사실은 금수저 논란까지 있을지 몰랐지만 사실은 롯데나 CJ나 모두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본인의 준비 과정이나 전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롯데, CJ 어느 한 곳만 지원하지 말고 둘 다 가져가는 것이 영업직군자로서는 핵심이고 본인이 하반기에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태정쌤. 예, 오늘 방송 이후에 연관 검색어에 이건 금수저 이렇게 나올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금수저. 제가 CJ를 위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좋은 회사인 건 맞습니다. 제가 네.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근데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환상을 갖고 접근을 하고 환상을 갖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회사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제가 확 다운시켜 드릴게요. 네. 회사는 회사이고요. 돈 버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돈 벌 가치가 없다, 돈 벌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모든 혜택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런 기회를 누릴 기회조차도 안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대치를 조금 낮추자. 회사 들어가면 아까 여기도 나왔잖아요. 소개에서도 자기네 회사는 오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네. 회사는 회사다라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공채 배틀그라운드에 함께해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 더빅스터디의 이건 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직장 찾기 서바이벌 공채 배틀그라운드 사연 속 주인공의 맞춤 직장을 찾아주기 위해서 짜릿한 취업 배틀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오늘 쌤들의 조언 잘 참고하셨어요. 하반기 취업 시즌에는 좋은 성과 얻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데이 잡스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진 2부에서는요. 공기업 채용을 위한 필수 코스이죠. NCS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NCS 문제를 미리 체험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NCS의 필수 코스이자 공기업 취업의 핵심 열쇠인 NCS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네.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입니다. 네, 공기업과 취준생의 연결고리인 NCS 함께 문제도 풀어보고 체계적인 해설 과정을 통해서요. 취준생 여러분들의 취업과 성공의 나침판이 되어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의 길로 인도해줄 안내자 마민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우리 취준생들을 대표해서 함께 문제풀이에 나설 우리 요정 강지수 캐스터도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첫 시간 함께했었는데 문제풀이 좀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NCS 문제를 처음 풀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긴 했는데 오늘은 지난번보다 더 많이 맞춰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점수 예상을 50% 정도로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목표 점수가 몇 오늘은 한 정도인가요? 65% 정도. 65. 이전보단 나은 느낌. 굉장히 체계적으로 올리시네요. 네, 다음에는 언젠가는 80% 100점을 하는 게. 목표로 할 날이 네.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 마쌤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수능 볼 때 우리가 출제위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어딘가에 갇혀서 출제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감금이 있잖아요. 되셔서 또, 네, 근데 NCS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감금된 상태에서 하게 되나요? NCS는요 조금 다른데요. 네. 실제 시험 문제를 우리가 치르게 되는 기업이랑 출제하는 기관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달에 있을 코레일 시험을 보러 간다고 해서 해당 시험 문제를 코레일 인사팀에서 출제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라든지 혹은 그 투명성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의 출제라든지 운영 전반을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네. 아니라 이런 문제 출제 외에도 면접 전형까지 추가적으로 좀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회사마다 위탁을 하는 업체들이 기관이 좀 다르다고 하면 각각 난이도도 좀 다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이게 또 출제 기관마다 문제 유형이나 난이도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예.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었잖아요. NCS.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맞닥뜨리게 될 문제들은요. 이런 국가가 정의한 그 역량 표준 NCS에서 입각해서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출제되기 때문에 네. 서로 다른 출제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문제 유형 자체가 굉장히 크게 다르고 혹은 훨씬 더 어렵고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득점을 위해서 그 출제 기간별로의 성격 특징들을 조금이나 작게나마 있는 특징들을 조금 우리가 파악한다면 훨씬 더 고득점에 가까워질 수는 있겠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게나마 특징을 파악하면 고득점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출제 기관들을 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실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보시면 기관이 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네. 조금은 수고스럽더라도 우리가 실제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우선 공기업은 특정 사업의 용역을 외부 기관이나 혹은 기업체에 맡길 때에는 들어오셨을 거예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쵸.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어떤 공기업에서 어떤 출제 기관과 계약을 맺고 이 시험을 진행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꿀팁이네요. 예. 조금 더 팁을 드리면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첫 화면에 그 업무 구분이라는 검색창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채용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입력하시고요. 그 아랫단에 기관명, 즉 기업체 이름을 적는 칸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찾기를 희망하는 해당 공기업 이름을, 공기업명을 같이 기재를 하셔서 클릭을 하시면, 검색을 하시면 해당 공기업의 채용과 관련된 용역 사업을 진행한 기관들이 뜹니다. 그래서 기관들을 통해서 이번 이 공기업에서는 이 기관에서 문제를 출제했구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또 꿀팁이 있습니다. 네, 출제 기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NCS 10개 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의 문제들을 준비하셨나요? 오늘도 역시 총 3개 영역의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뤘었는데 네.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자주 출제되지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수리 영역. 수리 어려웠어요. 어렵죠. 두 번째는 요즘에 또 굉장히 공기업에서 자주 선택하는 추세이기도 한 자원 관리 영역. 자원 관리. 세 번째는
직업 기초 능력으로도 출제될 수 있지만 인성평가로도 자주 활용될 수 있는 직업 윤리 영역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영역을 짚어볼 텐데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해봤으니까 조금은 익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리 영역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는 이 수추리라는 유형의 문제인데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 간의 규칙을 찾아서 빈칸 안에 들어갈 정확한 숫자를 찾아내는 문제인데요. 네. 보시면 1, 2, 2, 4, 8, 32 괄호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숫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규칙을 발견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찾으셔야 되는데 조금 힌트를 드리면 곱하기 규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너무 보시면 다 알려주신 좋을 거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마쌤? 첫 번째 예제 문제이기 바로 때문에 보이는데요. 바로 풀수 있을 저는 것 같아요. 골랐어요. 저도 골랐습니다. 다들 고르셨습니까? 일단 몇 번인지 저는 얘기해보죠. 5번. 5번? 저도 5번. 5번? 네. 저도 5번. 너무 힌트 너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너무 쉬운데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리? 정답은 5번이 맞고요. 몸풀기로 네네네. 예제 문제를 한번 네네네. 드려봤습니다. 그 수출이 아마 아셨을 거예요. 왼쪽에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오른쪽 수가 나오는 규칙이니까요. 1 곱하기 2에서 2, 2 곱하기 2에서 4, 2 곱하기 4는 8.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정답은 5번 256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예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저희가 너무 처음부터 자만하게 쉽다고 해서 되네요. 지금 실전 예. 문제 때 약간 콧대가 확 꺾이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다음 문제도 한번 만나봐야겠죠? 제가 의도한 대로 처음에는 되게 좀 쉽게 하고 그 다음 문제를 좀 그게 고민을 큰 많이 그림을 하셔야 될 그리고 것 같아요. 계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빈칸 안에 들어갈 문제 그 숫자를 찾는 문제인데요. 네. 문제를 좀 먼저 보시면 4, 5, 9, 18, 34, 59, 95 괄호가 있습니다. 지금 실전 문제 두 번째 문제를 그럼 주셨는데 이건 먼저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이게 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가요? 네, 훨씬 더좀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 왔군요. 풀어주셨네. 예. 1, 2, 3, 4, 6 괄호 12, 24입니다. 괄호가 중간에 있거든요. 바로 저 보이시나요? 신기하게도 보였어요. 정말요? 네, 전 보였어요. 진짜요? 두 분은 보이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저 보였어요. 정답이 몇 번인가요? 저 이 규칙 이거잖아요. 1 곱하기 24, 2 곱하기 12, 24, 3 곱하기 8, 24, 4 곱하기 6, 24. 맞나요?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저 NCS 봐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응시해볼까요? 정확하게 맞추셨는데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오는 어디?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네. 실전으로 나오는 그 난이도인데 이거 정확하게 아. 맞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초등학교 때 약수 개념 배우셨잖아요. 네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개념인데요. 여기 24의 약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푸셔도 돼요. 1 곱하기 24는 24, 2 곱하기 12도 24, 3 곱하기 괄호가 24가 돼야 되므로 8. 정답은 2번 8이 정확한 답입니다. 저의 새로운 재능을 찾았습니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아, 진짜. 네, 수리 영역에 이렇게 문제들 많이 풀어봤고요. 다음으로 자원 관리 영역 문제 좀 소개시켜 주시죠. 이 자원 관리 능력은 말 그대로 기업에서 활용하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요즘에 그 기업 경영 환경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기업 내에 이런 한정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금전적 자원 이런 자원들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요즘에 또 특히나 최근에 더 기업들이 우리 그 취준생분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있는 유형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유형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공개해 주시죠.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는 동안 정확한 네. 답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A 대리는 기업의 행사기획 담당자로 올해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의 대략적인 예산 품목을 다음과 같이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입사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중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가장 먼저 삭감해야 할 항목은인데요. 교육비를 보시면 강사 섭외료, 실습 물품 구입비가 들어가고요. 네. 숙박비에는 숙소 혹은 연수원 강당과 세미나실 비용이 들어가고요. 식비에는 조식, 석식, 중식, 그리고 회식비에는 소주, 맥주, 음료가 되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회식비 아니겠습니까? 네, 4번일 것 같아요. 그쵸. 아니요,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주와 맥주 같은 것들이 우리의 팀워크나 이런 것들을 어,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발상의 도구거든요. 전환. 그렇기 때문에 그쵸. 우리 회식비를 줄이는 것보다는 저는 요즘 또 강사 섭외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교육비를 줄이는 게 옳지 않을까 또 이런 혹시 생각을 하고 모르겠는데요. 정답이 뭐죠? 정답은 4번 회식비로 준비를 한 문제인데
지금 또 들어보니까 설득력 있었어요. 굉장히 그렇지 또 않습니까? 저도 발상의 전환. 우리 맥주 먹다가 모자라면 화나잖아요. 맞습니다. 회사하고 싶어질 지금 수도 있습니다. 출제 네. 위원분들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나오면 조금 논란이 네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우리가 예산을 줄인다고 하면 네. 우선순위가 조금 낮은 항목을 줄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교육 행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세 개 항목보다는 조금 더 상대적인 우선순위가 낮은 회식비가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더 이상 실수는 없어야 될 텐데 실전 문제 준비하셨다고요? 네, 실전 문제도 그럼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는 자료는 신입사원 프로필을 정리한 파일인데요. 인사팀에서 이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서 배치를 한 결과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A 신입사원은 무역학을 전공했고 영어, 일본어에 강점이 있으며 영업팀의 경력이 있다고 하고요. B 신입사원은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영어를 잘하는데 공모전에 수상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고를 한다고 하네요. C 신입사원은 회계학을 전공했고 AFPK 자격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D 신입사원은 국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요. 영어와 중국어, 외국어에 강점이 있고 또 해외 지사를 희망한다는 어허. 특징이 있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자, 강지수 테스터 지금 문제 풀만합니까? 이제 정답 알아보기 전에 막간으로. 지금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헷갈리세요? 몇 네. 번하고 몇 번 헷갈리세요? 저는 네. 답을 고르지조차 못했어요, 지금. 일단은 정말요? 글자가 너무 많아요. 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참. 약간 지금 우리 취준생 대표로서 강지수 그러니까요, 테스터 지금 어떡해요.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쁜 예를 보여주시는 거고 승희 아나운서는 저는 이거 틀리면 망신이지만 저는 답이 보이는 느낌인데요. D 4번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힘들죠? D하고 1번 A를 고민을 했는데 맞아요. 근데 어떤가요? A랑 저도 D A가 중에는 좀 맞아요. 굳이 이제 고르자면 그래도 D는 아예 연관이 좀 본인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곳으로. 보는 것 근데 같아서. A번이 이제 무역학을 전공하셨으니까 또 해외 영업 쪽을 하고 싶지 않으실까? 국내 영업보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내면서 우리 아나운서님의 인사이트에 또 한 번 또 정말요? 분명을 봤는데 맞습니다. 뭐 무역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무역 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네. 조금 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우리 승희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이 4번을 보시면 그 국제 경영을 좀 전공을 하셨어요. 글로벌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리고 나서 영어, 중국어 그리고 본인이 해외 지사를 희망한다라는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 내부를 알뜰살뜰하게 챙기는 총무팀의 역할보다는 해외 영업팀에 조금 더 부합하는 그런 사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의 정답은요. 4번. 해외 영업팀이 조금 더 정확한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ACS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수제요. 어떡하죠? 엄청난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요. 에이스신 것 같아요.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맞쌤이 자원관리 영역 처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영역을 좀 정복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자원관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봐야 되는 그 자료들이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예산 혹은 뭐 금전적으로 되게 다양한 자료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네. 조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우리 비시즌에 평소에 자원관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어보면서 해당 이슈라든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자료들에 조금 더 친숙해지는 연습이 그러니까 필요해 약간 보입니다. 배경 지식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원관리 영역의 경우는 특히나. 그러게요. 자, 꿀팁까지 한번 들어봤고 이제 마지막 영역도 살펴봐야 되는데 직업윤리 영역입니다. 일단 개념 설명부터 듣고 갈까요? 네, 직업윤리는 우리가 직업에 종사하는 현대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직업윤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최근에는 금융이나 서비스 직군에서 그 중요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물론 많은 직무에서 다 요구되지만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직업기초능력평가에서는 직접적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지만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성평가에서 이 직업윤리를 물어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될, 관과해서는 안 될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직접 풀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문제 준비해 주셨나요? 제가 이 예제를 좀 읽어드리는 동안 보기에서 정확한 네. 답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은 기업의 팀장입니다. 좋겠다.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다가요. 팀의 주요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A 사원이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A 사원은 통화에서 오늘 백화점에서 40% 세일해서 가방 하나 주문했어. 너는 혼자만 일해? 대충 해. 그래서 큰 회사 다녀야지 땡땡이 주기 쉽다니까.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A 사원의 상사라고 한다면
근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례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고 반면에 어떤 이야기가 적절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보기 중에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요. 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일단 전 이번엔 말을 줄이겠습니다. 사실은 왜요? 보였지만 아, 아니 너무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에는 강제 그러면- 저는 스포츠가 이번에 네. 보이는 것 신세계 같아요. 보이세요? 네, 이번에는 그쵸? 보이는 것 몇 같습니다. 번이 정답일 것 저는 같습니까? 4번이 아닐까. 4번. 네. 맞나요? 맞나요? 생각과 비슷합니다. 교욱 씨는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상사가 얘기하시면 주말에 나와야죠. 뭐 어떻게. 발상의 전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발상의 전환.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바람직한 것도 골라보라고 하셨었나요, 맞쌤? 여기서 문제 자체는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답은 잘 골라주신 대로 4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풀이가 중요하겠죠. 네네. 보시면은 이제 근면과 관련된 사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물론 4번도 말씀하신 대로 나와서 일을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1, 2, 3번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1, 2, 3번은요. 자발적으로 하는 근면이고요. 4번은 다른 사람의 지시라든지 명령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 근면입니다. 따라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하. 상사의 명령이 없다고 하면 근면이 사라지게 되는 사례가 되겠죠. 따라서 자발적인 근면과의 사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본 문제에서는요. 네. 1, 2, 3번이 적합하고 문제의 답 4번은 적합하지 않은 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약간 좀 쉬웠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워밍업이라고 보고 실전 문제 좀 소개해 주시죠. 실전은 조금 이제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물론 네. 몰라도 이 제가 또 맥락을 매너가 보고 있어가지고. 바로 맞추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문제를 지켜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은 거래처에서 온 바이어와 신제품 거래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계약은 무난하게 체결이 되었는데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상사로부터 당신의 실수로 인해 자칫 꼬투리를 잡힐 뻔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했었던 행동 중에 예절에 어긋났던 행동은 무엇인지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상사인 김 부장과 대리인 여러분들은요.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해서 거래처 바이어를 기다렸습니다. 바이어 A 부장과 B 대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당신은 일어나서 악수를 청해하면서 맞이했는데요. 그리고 1번입니다. 착석한 후에 바이어 A 부장님이 명함을 건네기를 기다렸다가 받은 다음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2번, 바이어 A 부장에게 명함을 건넬 때는 왼손으로 가볍게 받쳐냈고요. 네. 받을 때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3번, 받은 명함은 바로 넣지 않고 내용물을 확인한 후 명함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4번, 바이어 비대리와는 동시에 명함을 교환하면서 오른손으로 건네고 왼손으로 받았습니다. 야, 이거 좀 어렵네요.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 저는 골랐어요. 강재 지수 씨, 씨, 우리 오른손, 지수 씨에게부터 들어보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이런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아, 당연히 아니겠죠. 아, 죄송합니다. 예. 저는 씨부터. 1번? 1번이요. 저는 아무래도 4번이 조금 걸리네요. 동시에 명함을 교환하면서 오른손으로 건네고 왼손으로 받았다. 이거 약간 좀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아무래도 보기에? 대리가 왼손잡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약간 뭐랄까 대리면 실무자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장보다도 파워가 좀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거래처에서 온 바이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건 조금 결례일지 않을까. 자, 라는 지수 씨, 생각을? 교욱 씨 1번, 4번으로 네. 엇갈렸는데 네네네. 알겠고요. 저는 1번이요. 전 지수 씨와 1번이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두 분이 선택하신 1번입니다. 네, 1번.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자리에 앉기 전에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1번을 보시면요. 착석한 후에라고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문제였군요. 저는 사실은 착석의 기준이 아니라 그 부장님이 먼저 건네시기 전에 빨리 가서 먼저 건네야 되는 그것도 부분인 줄 맞습니다. 알아요. 이 그것도 1번이 맞나요? 두 가지가 잘못된 아, 부분이었는데요. 그렇군요. 첫 번째는 착석을 했다라는 거에서 오류가 있었고요. 네네. 두 번째는 나보다 직급이 높은 분이라고 한다면 먼저 드리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받는 정말요? 것보다는 먼저 드리는 것이 더 맞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몰랐네. 오늘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강지수 캐스터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마지막 문제는 좀 맞추셨는데. 일단 65% 넘었는지, 65점 넘었는지부터 확인해봐야죠. 근데 아까 그 수리 문제라 네. 이렇게 좀 애매해서 65%를 좀 달성하지 못한 것 같긴 한데 다음번에는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 시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문제 풀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물론. 근데 실수를 유도하는 문항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하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NCS 문제는요. 글쎄요, 저는 머리보다는 조금 몸이 먼저 반응하게끔 연습을 하라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금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실수를 할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평소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서 유형에 익숙해지고요. 이러한 유형이 나오면 내가 생각한 이 풀이 과정으로 접근하는, 어떻게 보면 몸이 조금 더 빠르게 반응을 해서 정확한 답을 해결해내는 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NCS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 유형에 대한 대비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유형에 대한 대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꼭 명심했다가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써내려갈 기적의 드라마 저희 투데이 잡스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풀이를 함께 해주신 강지수 캐스터, 그리고 오늘 알찬 해설을 준비해주신 마민영 강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현실을 알아보는 공감 토크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주세요. 올해부터는 안 돼요. 주세요.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올해부터는 대규모 점포 및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됩니다. 깨끗한 지구를 위해 장바구니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주세요.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3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3부에서는요, 실시간 채용 정보를 발빠르게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취준생들의 현실을 알아보는 공감 토크 시간이죠.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네, 오늘은 강소기업 채용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기업은 한일테크닉스입니다. 격리회계사무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이 무관하다고 합니다. 우대사항은 문서 작성 활용 가능자,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고요. 모집 기간은 6월 20일까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휴비딕입니다. 영업사원을 채용하고 있고요. 3년 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대사항이 있고요. 모집 기간은 6월 29일까지입니다. 다음 세 번째 기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영동 ENC입니다. 소방공무팀 사무직원을 채용하고 있고요. 지원 자격은 1년 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우대사항은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여성, 그리고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가 우대사항이 있고요. 모집 기간은 6월 20일까지입니다.
네,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1회입니다. 회계 총무 사무원을 채용하고 있고요. 우대사항 살펴보면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우대사항과 지원 자격 잘 참고하셔서 모집 기간에 맞춰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채용알림장의 강지수였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어떤 지역의 채용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면요. 네.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인 서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고용센터의 박혜솔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혜솔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잠시 비가 계속 오다가 주말에는 좀 화창했었는데 주말에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말에 한강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야경을 보면서 맥주도 한 잔 마셨습니다. 너무 부러운 주말인데요. 네, 잘 보내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자, 그럼 주무관님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SWM 주식회사에서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초대졸 이상 1년 이상의 경력자를 모집하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문서관리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 3천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총무 일반 사무원 1명을 채용한다고 하는데요.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 정보니까 발빠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다음 구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1원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탄천환경에서 탄천물재생센터 행정-사무 신입사원 1명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탄천환경은 서울시 하수처리를 운영 관리하는 물관리 전문 회사입니다. 학력은 관계없으며 사무행정 및 계약 관련 업무 가능자와 사무 프로그램 활용 능력 우수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 2,500만 원 이상이고 중식비를 지급합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께서는 자사 이력서 양식 등 제출 서류를 이메일 방문, 우편 등으로 접수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이 무관한 구인건이었고요. 신입의 행정사무원 1분을 채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소식은 서울고용센터의 취업특강 소식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구직자들의 취업 목표 설정,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기술 습득에 도움을 드리는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취업에 성공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제의 취업특강이 서울고용센터 4층 단기 특강실에서 열립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찬 취업 특강 소식까지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서울을 가봤는데요. 네. 다음으로는 어디로 가보면 될까요? 네, 다음은 명실상부 우리나라 슬로우 라이프의 대명사인 도시입니다. 남양주인데요. 남양주 일자리 센터의 고영선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일자리센터 고영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선 주무관님께서는 주말 안부를 여쭤보니까 한강 다녀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무관님께서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어디 멀리는 못 갔고요. 네. 제 아들하고 공원 산책을 하고 또 도서관 가서 책을 읽으며 보냈습니다. 다들 너무 의미 있는 하루 보내셨네요. 약간은 좀 슬로우 라이프의 도시 남양주답게 도서관, 공원 이런 활동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일자리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남양주시 와부읍에 위치한 주식회사 사나에서 생산직 1명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사나는 레미콘 및 콘크리트 제조업체로 레미콘 생산 설비 관리 및 기계 조작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3,200만 원 이상이며 주 6일 근무로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삼식을 제공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지원 의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031-590-1919 남양주 일자리 센터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이었고요. 생산 직원 1명을 채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께서는 잘 준비를 하셔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다음 구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주식회사 원일 트랜스텍에서 생산 포장 직원 4명을 모집합니다. 원일 트랜스텍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의류 부자재 전문 회사로서 의류 부자재 생산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요. 라미네이팅 경험자를 특히 우대합니다. 월급은 175만 원 이상으로 면접 시 협의 가능하고요. 접수 마감일은 8월 2일까지이니 지원 의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031-590-1919 남양주 일자리 센터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인건으로요. 생산 그리고 포장 직원 총 4명을 채용합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 여러분들은 마감일에 맞춰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남양주 일자리 센터의 취업 특강 소식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목표 설정,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기술 습득에 도움을 드리고자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 오후 14시 20날짜 기업 서치 및 기업 분석 주제의 취업 특강이 남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4층 일자리 카페에서 열립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남양주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031-590-2680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남양주에서도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다채로운 취업 특강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알찬 채용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서울과 남양주의 구인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2019년 청년 실업률 4명 중 1명인 24%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과만 중시하는 사회 현상이 우리를 또 가슴 아프게 하고 있죠. 취준생들은 소외되고 목소리를 들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취준생들 곁에서 그들의 마음과 현실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공감 토크 시간 취준생 A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취준생 A의 공식 토커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준생 A 공식 투머치 토커 강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면접인데요. 사실 저희 세 사람이 워낙 면접을 많이 보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나눠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두 분은 기억에 남는 면접 경험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면접이요? 사실은 모든 면접이 항상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데 일단은 저는 교육시 경험부터 한번 들어보고 저요? 싶은데요. 저는 사실 좀 상처받았던 게 사람은 많이 기억에 남잖아요. 내가 그렇죠. 잘했던 것보다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목소리가 이렇게 먹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워낙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얼굴이 소두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평범한 얼굴 크기의 소유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교육씨는 아깝게도 머리가 좀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요? 저는 면접관님한테 그러면 면접관님도 머리가 굉장히 네. 정말요? 아니죠? 굉장히, 그렇게 얘기는 그렇죠. 아, 마음의 깜짝이야. 소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 갔어요. 아, 정말요? 아하, 그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거부했다. 승희 아나운서는요? 저요? 저는 지금 이제 다니는 회사에서
속보 처리하라고 했을 때 아이고, 이제 네. 네, 그 보도 채널이나 뉴스 말고는 사실 속보 처리라는 게 면접에서 있는 그런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던 상황과 흔들렸던 동공과 약간 이런 것들이 잔상들이 많이 기억에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잘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겠죠. 아, 그쵸. 그랬다고 믿고 싶네요. 네, 지수 씨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특별한 기억을 남길 만큼 면접 임팩트가 강하긴 하지만 사실 좋은 기억을 남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인사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우리 기업에 맞는 인재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위기도 어두워지게 되고 그래서 더 힘들어지곤 하는데요. 이렇게 겨우겨우 면접을 마쳐도 나중에 뭐 불합격 소식을 듣게 되면 또 사기도 떨어지게 되죠. 맞아요.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일단 어느 정도는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라는 안도감 그리고 희망과 기대가 있고 그러니까요. 또 예. 대면하게 되잖아요. 음. 나를 이렇게 심사해 주시는 분들과 그래서 뭐랄까 그 혹시나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마음의 여운이랄까요? 상처 이런 것들이 좀 오래 가죠. 남고 예. 오래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시원하게 털어내고 뭐 다음 기업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뭐 차수를 준비하다든지 이러면 좋을 텐데 네. 참 트라우마처럼 머릿속에 아까 제가 머리 얘기한 것도 비슷하게 좀 남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네, 주변에서도 흔하게 취업 고민을 듣다 보면요. 면접에 관한 트라우마 그리고 후유증에 관한 고민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었어요. 네. 실제로도 이러한 고민 털어놓은 취준생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중 한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가 남자분 사연이기 때문에 소품을 활용해서 한번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네, 면접 탈락이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모님한테 하소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친구들에게도 하소연하기 싫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게 됐네요. 지금 몇 번째 탈락인 건지 작년 하반기부터 벌써 6번째입니다. 한 곳만 붙으면 되는 건데 아무리 취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일할 곳 한 곳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내색할 수도 없고 자존감은 계속 떨어지고요.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니까 내가 정말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건가 말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라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네, 다음 사연 우리 교육 MC께서 읽어주실까요? 네, 다음 사연은 여성분의 사연이기 때문에 제가 콧소리를 가득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득 넣어서 네. 기대해 보도록 하죠. 네, 공기업을 목표로 약 1년 동안 공공기관에만 지원했습니다. 2018년에는 상하반기 모두 14번 지원을 했었는데요. 9번의 서류 합격과 7번의 면접을 보았지만 결국에 합격한 곳은 한 공공기관의 인턴뿐이었습니다. 이전의 면접들은 경험 삼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한 것이어서 괜찮았지만 정말 원했던 한 기업에서의 면접 탈락은 멘탈이 많이 박살이 났네요.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집에서 마냥 쉴 수만 없는 노릇이고 면접 꿀팁이나 탈락 후에 멘탈 부여잡는 방법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면접을 겪은 분들이라면 저도 그렇고 우리 승혜 아나운서도 그렇고 상황이 남일 같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도 면접 탈락으로 인해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397명을 대상으로 면접 탈락 후유증이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네. 그 결과 응답자의 44.1%가 면접에서 탈락한 뒤에 후유증을 겪은 적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4명 정도는 후유증을 굉장히 겪는다는 많네요. 거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건데 빨리 후유증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좀 더 살펴보면요. 탈락 후유증을 겪은 취업 준비생들의 50.9%가 후유증 회복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어이구. 시간이 걸린다라고 답을 했고요. 네. 사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기간이겠죠. 그러네요. 1, 2주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사실 한 10일 가까이 그렇게 상황이 지속되는 거면 심각한 좀 기간이 아닐까 싶은데 게다가 상하반기에 채용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쵸. 이 시기에 중요한 게 좀 집중도를 놓치지 않는 건데 10일 정도 딱 놔버리면은 좀 타격이 크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 살펴보면요. 면접 탈락 후유증이 회복에 1개월 이상 걸린다라고 답한 의견이 무려 응답자 4명 중에 1명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그런데 후유증을 바로 견뎌낸 구직자들의 경험담을 듣다 보면은 뭐 본인도 다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요. 네. 근데 하루 만에 회복했다는 의견을 살펴보니 전 정말 설문조사에서 이런 수치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결과가 0%를 차지했습니다. 있네요. 하루만 회복할 수는 없구나. 아, 놀라운데요. 저도 설문조사 이제 그동안 뉴스 진행도 하고 아나운서 일을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봤지만 0%는 정말 처음 보거든요. 우리 취준생들 그만큼 후유증을 많이 겪고 그러니까요. 있다는 건데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설문에서 조사된 탈락 후유증을 살펴보면요. 자기 비하, 무력감 등 심리적인 불안감이 49.1%로 1위를 차지했고요. 다음 2위를 살펴보면 다른 곳에 지원하는데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3위를 보면 불면증, 소화불량 등 신체적인 문제가 생겼다라고 답을 했고요. 4위는 심한 짜증, 신경질 등 성격 변화가 생겼다는 의견도 9.1%나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 참 안타까운 결과인데요. 구직을 아예 포기했다는 의견도 0.6%나 차지를 했습니다. 네, 취업에서 제동이 걸리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건강적인 문제, 뭐 성격 변화, 그리고 구직을 아예 뭐 포기하는 이런 의견도 있어서 꽤나 충격적이고 또 묵직하게 마음으로 다가오는데 네. 혹시 면접 후유증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좀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승희 아나운서는 좀 어떤 저요?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네. 면접 후유증도 그렇지만 그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는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네.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대한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저는 항상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정답 그러니까 같고 모범 같고 실제로 네, 하기 근데 어려울 것 사실은, 같은 네. 답이지만 면접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면접에 대한 전략을 더 꼼꼼하게 만약에 1부터 5까지 세웠으면 1부터 100까지 세우면서 이 정도면 나 뽑아주겠지라는 마음이 좀 단단해지면 그쯤에는 이제 오히려 약간 불안감이 좀 해소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대로인 상태고 일단 난 면접을 탈락했는데 내가 그대로면 이게 뭔가 해소되지 않는 느낌이니까 원인을 찾아서 깨끗하게 해소를 시킨다. 약간 이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서 죄송스럽지만 저는 그렇게 극복을 했고요. 교욱 씨는 어땠어요? 저는 사실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걸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은 좀 아니에요. 일단 그렇다고 해서 피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조금 벗어나서 그것과 관련 없는 행동들을 좀 하다 보면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나도 모르게 그 문제의 본질의 해결책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일례로 그것도 좋은 제가 이제 방법이네요. 면접을 망치고 와서 등산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등산. 네, 굉장히 건전한 취미인 등산이죠. 등산을 그러게요. 산 정상에 올라와서 뭐 술 마시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네. 그냥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갔는데 그런 생각 안 했는데요. 이렇게 네. 찔려하시는 것 위에 같은데요.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뭐 풀꽃도 예쁘게 펴 있고 또 자연 공간도 너무 아름답고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명한 결정을 좀 내렸던 경험이 있고요. 답변들이 이렇게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좀 다른데 뭐니 해도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면접을 끝낸 후에 마인드 컨트롤을 어떤 방식으로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행동들을 구직자들이 실제로 취했나요? 네, 취업준비생 35.5%는 면접 후에 바로 집에 가서 휴식을 취했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네. 2위는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등 기분 전환을 위한 활동을 한다가 27.7%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위는 면접 때 했던 실수를 떠올리면서 계속 자책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랬구나. 실수를 떠올리면 자책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마음 아프게 들리는데 일단 저는 떠올리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했던 실수가 무엇인지 체크를 하는 거니까. 다만 자책은 하지 마시고 그냥 냉정하게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설문조사에서 나온 내용은 어떤 결과들이 있었죠? 네, 다음은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행동하느냐 설문이었는데요.
1위로는 집중은 잘 안 되지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다라는 의견이 50.1%로 가장 많았고요. 2위는 결과를 의식하지 않고 다른 면접에 집중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3위는 취업 준비와 관련 없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답을 했고요. 마지막 4위는 아무것도 못하고 면접 결과만 기다린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면접 결과를 기다릴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까지 이야기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자, 우리 취준생들 면접을 겪으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고충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교육 씨가 제안해준 방법. 나를 좀 떨어뜨려 놓으면서 한 발자국 좀 뒤에서 생각하기. 네, 뭐 그렇게 이런 하는 것들. 방법도 있고요. 저처럼 정면 돌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잘 선택을 하셔서 마인드 컨트롤, 마음을 좀 잘 다독다독 거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수 씨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이런 면접 과정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그 취준생들 마음에 공감이 가요. 뭐 취업의 문턱이 너무 높고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채용 담당자분들이 분명히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취준생 A의 마스코트로서 취준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좀 잘 느껴지는데요. 그런가요? 따뜻하게.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속내를 알아보는 토크 시간 취준생 A와 함께했습니다. 네,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청년 취업. 그 속에서 마음과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의 어떤 속속들이 하나하나의 사정들 저희가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 A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수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첫 시간 아니고요. 다음 주에 맞은 월요일 첫 시간인데요.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투데이 잡스! 잡스!